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도시가 있고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도시들이 있는 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지 않는 도시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비행기표가 싸도 아무리 여행지가 유명해도 이상하게 발걸음이 안 향하는 그런 도시들 말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이 유독 싫어한다고 알려진 도시들을 순위로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영상은 특정 도시를 비난하는 목적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와 생활 패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왜 불편했는지, 어떤 이유로 아쉬움을 느꼈는지를 가볍게 풀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웃으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여행 정보와 이민 정보가 더 풍성해질 것이고 저는 더 좋은 콘텐츠를 준비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한국인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도시 10위는 바로 방콕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분명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인데 어떻게 싫어하는 도시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으로 가는 방콕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음식도 싸고 마사지도 좋고 볼거리도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오래 살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선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더위에 강한 한국인이라도 방콕의 장마와 습도 앞에서는 항복을 외칩니다. 집 밖에 나가면 공기가 미지근하고 그늘이 거의 없고 급하게 뛰어가면 옷이 몸에 들러붙습니다. 이 더위가 한국인에게 상당한 피로감을 준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는 교통입니다. 택시는 싸지만 가끔 기사님이 미터기를 꺼버리거나 말이 잘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빠른 템포와 맞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행은 좋지만 오래 살거나 이민을 고려하는 관점에서는 피하고 싶은 도시 순위에 오른 겁니다. 다음 도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인이 싫어하는 도시 9위는 델리입니다. 델리는 인도 문화의 중심부이자 매력적인 역사 유적이 있지만 한국인에게는 꽤 높은 허들을 제공합니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위생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깨끗한 물과 안정적인 식품 환경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델리의 거리 환경과 수질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행을 나간 사람 중에도 배탈과 장 트러블을 경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교통 체증입니다. 도로가 넓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차와 오토바이와 리어카와 소가 동시에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델리를 방문한 한국인이 가장 충격받는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이 교통 풍경입니다. 경적 소리는 끊이지 않고 신호는 장식처럼 느껴지고 가끔은 배보다 소가 먼저 지나가는 독특한 상황도 벌어집니다. 이런 특유의 혼란스러움이 한국인에게는 적응하기 까다로운 요소입니다. 이제 8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인이 싫어하는 도시 8위는 카이로입니다. 이집트의 수도이자 피라미드가 있는 도시지만 한국인에게는 여러모로 어려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우선 치안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관광지에서는 가이드가 없으면 외출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고 호객 행위가 예상보다 강해서 여행을 온 사람이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가 건조하고 공기가 많이 탁하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예민한 한국인에게는 불편함이 큽니다. 무엇보다 길거리에서 흥정해야 하는 문화가 익숙하지 않다는 것도 한몫합니다. 한국인은 가격표가 붙어 있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카이로에서는 물건을 사기 위해 반드시 흥정을 해야 하고 흥정이 서툴면 바가지를 쓰기 쉽습니다. 이런 문화 차이가 누군가에게는 즐거운 경험일 수 있지만 많은 한국인에게는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이제 7위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인이 피하고 싶은 도시 7위는 모스크바입니다. 모스크바는 역사와 문화가 깊고 웅장한 도시지만 한국인에게는 조금 차갑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바로 날씨입니다. 한국인들은 그래도 겨울이 있는 나라에 익숙하지만 모스크바의 겨울은 차원이 다릅니다. 말 그대로 밖에 나가면 숨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을 정도입니다.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하루 종일 눈이 쌓여 있고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를 넘어가는 날이 흔합니다.
이런 날씨에 잘 익숙해지지 못하면 외출을 줄이게 되고 그럼 도시 매력을 느끼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또 하나는 언어 장벽입니다. 영어가 잘 통하지 않는 지역이다 보니 소통이 어려워서 불편을 느끼는 한국인이 많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모스크바가 피하고 싶은 도시 순위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6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인이 싫어하는 도시 6위는 자카르타입니다.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수도이자 경제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지만 한국인이 생활하기에는 여러 도전 요소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통입니다. 자카르타의 정체는 세계적으로 악명 높습니다.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는 차가 몇 시간씩 꼼짝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교통 체증이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또 하나는 열대 기후입니다. 습도가 너무 높아서 빨래가 잘 마르지 않고 곰팡이가 쉽게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여행자가 아닌 거주자의 입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인에게 불편으로 작용합니다. 여기까지 1차 대본입니다. 이제 2차에서 5위부터 1위까지 본격적으로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피하고 싶은 도시 5위는 상파울루입니다. 상파울루는 브라질 경제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큰 도시이자 매력적인 문화가 있지만 한국인에게 가장 큰 장벽은 치안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불안해하는 요소가 바로 안전 문제인데 상파울루는 소매치기와 강도 사건이 비교적 흔하다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실제로 여행을 다녀온 한국인들의 후기를 보면 분위기가 밝은 곳은 정말 즐겁지만 어두워지면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한국처럼 밤에 편하게 동네 마트를 가는 문화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 한국인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4위입니다. 한국인이 싫어하는 도시 4위는 요하네스버그입니다.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치안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범죄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 도시라서 여행객이 가기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낮에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밤에는 이동이 어렵고 차 안에서 신호대기 중에도 창문을 올리고 문을 잠그는 것이 기본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일상 속 긴장감입니다. 한국의 치안이 워낙 좋다 보니 조금만 위험 요소가 있어도 무서움이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제 3위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인이 피하고 싶은 도시 3위는 바로 멕시코시티입니다. 멕시코시티는 역사적으로도 매력적이고 맛있는 음식도 많고 볼거리도 풍부합니다. 하지만 대기오염 문제와 치안 문제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이 한국인에게는 큰 불편 요소입니다. 특히 밤에 돌아다니는 것이 제한되는 분위기라서 여행의 자유도가 떨어지고 이동 시 항상 택시나 우버를 이용해야 하는 점도 피로감을 증가시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한국인이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도시 2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한국인이 피하고 싶은 도시 2위는 바로 로스앤젤레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랄 겁니다. LA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해외 도시 중 하나인데 어떻게 싫어하는 도시냐고 말이죠. 하지만 이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와 살기 부담스러운 도시가 동시에 존재하는 독특한 곳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한국인이 LA를 피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물론 모든 지역이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한인타운이나 주요 거주 지역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문제는 그 넓은 도시 안에서 안전한 동네와 그렇지 않은 동네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낮에는 멀쩡한 거리도 밤이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퇴근길에 길 하나만 잘못 들어가도 낯선 풍경에 긴장하게 됩니다. 한국처럼 밤 11시에 편의점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 한국인의 기준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하는 도시로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에 홈리스 문제까지 겹쳐 있습니다. 길에 텐트촌이 길게 이어져 있고 새벽에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을 걸거나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이런 낯선 도시 분위기가 한국인에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교통 문제입니다. LA는 차가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도시입니다. 모든 생활이 차 기반이다 보니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에게는 생각보다 피로감이 큽니다.
운전하는데 길이 너무 넓고 신호가 복잡하고 프리웨이에서 차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고 내비게이션이 잠깐만 끊겨도 어디지? 라는 긴장감이 듭니다. 또한 LA의 물가는 이미 뉴욕급으로 상승해서 집값과 월세는 부담스럽고 생활비도 한국보다 비싸다는 점이 한국인이 이 도시를 꿈의 도시가 아닌 부담스러운 도시로 평가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 도시입니다. 세계에서 한국인이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도시 1위는 바로 상하이입니다. 상하이는 중국 경제의 중심지이고 화려하고 현대적이고 도시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동시에 한국인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도시 중 하나로 꼽힙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생활 환경의 변화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한국과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많아서 편할 것 같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선 도시가 너무 큽니다. 지하철이 몇십 개 노선이고 이동 거리가 정말 멉니다. 한국에서 어디야? 한 20분이면 가. 이런 말이 기본이지만 상하이에서는 1시간 이동이 흔합니다. 또 하나는 언어 장벽입니다. 중국어를 전혀 못하면 일상생활이 꽤 어렵습니다. 식당에서 주문하기도 힘들고 택시기사와 의사소통이 안 되고 앱도 대부분 중국어 기반이라 초반 적응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국인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요소가 공기질입니다. 상하이의 날씨는 시기에 따라 공기가 많이 탁할 때가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안개가 섞여 뿌옇게 보이는 날이 많아서 한국인에게는 건강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또한 물을 그냥 마실 수 없고 식재료도 브랜드를 잘 골라야 하기 때문에 기본 생활 루틴 자체가 바뀌는 부분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상하이를 어려워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관계 피로감입니다. 비즈니스 도시이다 보니 사람들 관계도 빠르고 경쟁적이고 실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느끼던 생활 리듬과 온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에 집값과 물가가 한국 수준 혹은 그 이상이기 때문에 이민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까지 함께 큽니다. 물론 상하이가 매력적인 도시인 건 사실입니다. 푸동 스카이라인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문화, 음식, 쇼핑, 경제 인프라가 모두 발달했지만 문제는 그만큼 피로감도 크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다시 거주지를 선택할 때 상하이를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제 10위부터 1위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여러 도시들이 다양한 이유로 한국인들에게 피로하거나 어려운 환경으로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는 즐거운 도시가 누군가에게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좋아 보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적응하기 힘든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시는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곳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도시가 가장 힘들었나요? 혹은 여행 갔다가 여긴 다시 안 올래 라고 느낀 곳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의 대본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다음 콘텐츠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